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또 어제 장 초반 분위기와 비슷하게 코스닥이 좀 더 강합니다. 하지만 또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몰라서 요즘에는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 표현 어떻게 잡으셨어요? 바이오, 친환경에 쏠리는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또 유난히 눈길을 끌고 있는 두 개의 섹터 위주로 집중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 좀 표현 제시를 해주신 이유 함께 알려주세요. 지금 시장은 좀 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 수익이 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식시장이 끝나는 시장이냐, 대주주 여건 관련된 이런 악재 요인 또는 시장에 좀 차익 매물을 좀 일으키는 일부 기업들의 어떤 유상증자 또는 이런 관련된 내용들, 어떤 거품 논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합의 실패에서 오는 어떤 경기감 이런 걸 가지고 좀 끝나는 시장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무슨 소리냐? 지금 시장은 최소한 박스권은 유지해 줄 거다. 그러면 박스권 시장에서 분명히 거기서도 또 주도주가 좀 탄생을 할 건데, 이 주도주에서 먹을 게 많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나가더라도 바깥으로 가더라도 할 게 없다. 그래서 다시 주식시장을 들어온다. 이 머니들은. 그럼 거기서 또 다시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대치되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좀 보는 이유는 백신은 나올 거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된 이 백신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지금까지 바이오 제약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이 역사상 이거보다 큰 이슈가 있나요? 전 세계적인 도를 이렇게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래서 백신과 관련된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된 주식들은 전 제2의 사이클이 터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태양광 또는 풍력,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그렇죠? 좀 정치적인 요인들이 좀 되죠. 요거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좀 되었었을 때 이쪽 산업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워낙 이 친환경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 밀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나는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지금 여기서 시장이 2,400 갈지 2,200 갈지 난 그거 모르겠고, 분명히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 그게 뭐가 되는 것 같냐? 일단 바이든 후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친환경 쪽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금들이 베팅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환경 관련된 이런 주식들은 어쨌거나 정치적인 요인들이 너무 크잖아. 실제로 숫자를 뽑아낸 건 없잖아. 이번에 근데 숫자를 뽑아낸 것 가운데 바이오제약 업체들은 기술 이전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들과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이 다수잖아요. 시장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실제로 숫자를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 자체가 완전히 뒤틀렸다고 보고 패러다임을 장악했다고 보니까 나는 바이오제약 쪽으로 좀 더 할래. 이런 자금들만 지금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시장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슈에 있는 좀 중심 주식을 가지고 선택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이런 바이오나 신재생 쪽은 말씀해주신 이슈도 상당히 좀 많이 몰려있는 섹터고요. 조금 더 체크 포인트로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관심 포인트가 있다면은 함께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바이오 제약은 우리가 지금 친환경 관련된 주식하고 지금 시장에서 좀 계속 중심을 가져가고 있는 섹터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친환경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는 GS 윈드, 그죠? GS 윈드 이미 시세가 좀 터진 주식들 가운데에서 좀 기관 조정 들어가는 동국 SNC, 그죠? 이런 주식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돼서 하나 솔루션 이런 업체들 정도가 이제 지금 바이든 후보 관련되어서 모멘텀 붙었을 때 가장 크게 시세가 났던 주식들이죠. 여전히 추세가 좀 살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제로 신규 좀 진입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워낙 가격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간 조정으로 메꾸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친환경 쪽 관련된 주식들은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되어서도 트럭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트럭. 수소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소차는 전기차 때문에 힘들고 수소 트럭은 좀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수소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바이오제약 쪽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제약 쪽에서 저는 가장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위탁 생산 쪽으로는 일단 SK케미칼이 먼저 포문을 연 겁니다. SK케미칼이 10만 원짜리에서 이 46만 원대까지 2개월 동안 4.5배 정도 시세가 터졌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 계약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가 중단된 것 때문에 급락 나왔다가 좀 다시 이제 재개된다는 얘기 때문에 반등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거품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저는 전혀 거품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SK케미칼이 자극시킨 거예요. 다른 바이오제약 관련된 업체들을 자극시킨 건데 SK케미칼은 SK케미칼 보고 투자하지 않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인플루엔자 이 백신 생산할 수 있는 사이언스 보고서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보고.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5억 도스 정도 되니까 그 다음 위탁 계약 할 수 있는 게 인플루엔자 백신 쪽에서는 녹십자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이제 뭐 여러분한테 22만 원대 추천드렸던 주식 아닙니까? 그래서 녹십자가 그 다음에 바톤 조치를 받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녹십자나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홀딩스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연동될 거다.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도 저는 이쪽은 공략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바이넥스 여러분한테 좀 추천을 드렸는데 얘도 그 CMO 쪽인데 이 미생물 쪽하고 동물세포 양쪽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위탁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 뭐 이런 업체들 그리고 뭐 케어백, 바이오엔텍,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뭐 노바백스 뭐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먼저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미생물 아니면 동물세포 양쪽 다 생산이 가능하니까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번 이제 위탁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주식들도 실제로 이제 숫자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저는 공략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브레이크가 전 제대로 걸렸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되어서 주가가 이 추세가 이제 하락되는 시점이 9월 달부터 이제 주구주구창 좀 조정 흐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다시 노이즈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삼성 지배구조 이슈가 나왔단 말이에요. 삼성 지배구조 이슈가 나오면서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최대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삼성물산, 그죠? 삼성물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냐면 한 43%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마련을 해서 나중에 이제 지배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아직 확답은 하지는 못하죠. 대신 유리해지는 조건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방향성.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리는 구조가 삼성물산에서 삼성지배구조와 관련되어서 이슈가 불거지는데 유리한 구조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사야죠. 그래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4만 원 기준으로 이하는 저는 투매라고 보고 있고 과도한 하락이다. 그래서 저 구간 이하에서 저는 공략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위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고 이제 뭘로 생산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그죠? 이제 백신 관련돼서는 이제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인 거고, 그러니까 뭐 빅파마들이 그거를 생산을 했었을 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생산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테마들도 좀 번지는 거죠. 맥스 롯데라는 기업이 렘데시비로 긴급 승인됐다는 얘기 나오면서부터 3주 동안 폭락시켰던 거, 43% 폭락시켰던 거 단 2번에 살려버렸습니다. 그죠? 3주 동안 하락했던 걸 단 2번만에 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먹혔던 거죠. 근데 이게 화이자 관련된 이슈로 붙죠.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제일 파마홀딩스도, 그죠?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되어서 화이자 관련된 이 테마를 볼 수 있는 섹터들, 뭐 KPX 생명과학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렘데시비를 관련된 테마도 움직이고 화이자 관련된 테마도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제약에서 이제 호재가 좀 나오면 먹히는 시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기존 주주들은 어쨌거나 박스권 유지가 되니까요. 5G는 10월 달까지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11월 이후부터는 좀 반격 포인트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좀 약세 흐름 나오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그 전에는 바이오 쪽으로 붙던지 친환경 쪽으로 붙던지 이런 식으로 좀 대응 전략 가져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힌트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기업 동일합니다. 저는 녹십자 요 시세가 저는 시작된 스타트 지점이라 보고 있어서 녹십자는 이제 녹십자 홀딩스 이 위탁 관련된 업체들 있잖아요. 위탁 생산이 가능한 업체나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처럼 직접적인 생산이 가능한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삼성 다 CMO 업체잖아요. CMO 업체나 CDMO 업체들. 여기 이제 제가 밀고 있는 게 RNA 쪽이니까 제가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이 키워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네. 녹십자 이렇게 마지막에도 강조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